우리 대표님이 몰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는 게 몰고 있었나? 무슨 많이 아마 오랜만에 해서 이렇게 많이 오시죠. 오랜만에 와요. 예.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래서 농담으로 김기현 대표가 오전에 오는데 이거 반밖에 안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속속하겠어요. 여야 그 수단 기자들이 다 왔잖아요. 그렇죠. 튀르키예 리카 5개국 회의 불러서 이탈리아 교황청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얘기하는데요.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 대접이 갈수록 이제 다 당연시돼 가는 것 같아요. 리카 총회에서는 그 마지막 결의문에 북핵 도발에 대한 다섯 개 나라가 공동 비판하고 길을 조금 제가 공동 비판하고 또 그 국제적으로 같이 대응하겠다는 것이 성명 내용에 들어간 것이 나름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교황청의 그 유흥식 주기경하고 또 국무장관 만나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교황청이 그냥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게 지금 계속 교발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할 거예요. 적절한 시간이 되면 밝혀질 수 있을 텐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가 교육부총리 때 한번 방문을 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 교육 제도와 특히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의 이스라엘어인 탈피오스 그 최고 엘리트 군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그거를 사실은 우리 군에서 도입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과 관련해서 같이 토의를 하는 게 아주 유익했고 가능하면 국방부 장관하고 교육부 총리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양쪽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우리가 조금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좀 전할까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나가 있는 동안에 진짜 반가웠던 것은 두 분 원내대표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정개특위에서 어렵게 소위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또 전원위원회에서 이번 수요일부터 그 정개특위에서 의결이 되면 그걸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돼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 정치 개혁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의 시작은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에서 두 분 원내대표님들께 특별히 제 없는 동안에 그렇게 협력적 협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런 또 하나 진짜 고마웠던 것은 반도체 칩스법인가? K 칩스법이라고 그러나요? 언론에서? 그거는 참 양당에서 정말 잘 협의를 해주셔서 양당 합의로 지금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한시가 급한 법인데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들은 충분히 논의하고 국회에서 깊이 있게 토론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속도도 중요한데 잘 협의를 해주셔서 이런 분위기로 가면 어려운 정치 현안이 많이 있는 우리 국회지만 그래도 이 경제 문제, 민생 문제를 위해서는 이렇게 협의할 수 있다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 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왕 내친 김에 이 분위기를 좀 몰고 가서 저는 양곡관리법 그것도 오늘 좀 협의를 해서 좀 더 의견을 좁혀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면 고맙겠고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하기로 한 것도 법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이미 법사위가 하나는 정상 처리하는 거로 의결을 했고 6개 중에 의사법과 간호사법은 좀 더 양당의 의견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 4개는 거의 법사위가 그냥 한 번만 자꾸 책임을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회의의 직회부에서 표결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나가실 동안에 뭐가 잘 되면 의장님 한 번 더 나갔다 오시면 그럼 뭐 안정이라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야 간에 큰 현안들이 많아서 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만은 양당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대의 입장을 잘 듣고 또 각 당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거리는 좁혀지고 합의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소위 반도체 새 공제 법안은 민주당이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날 또 공제 세율을 높이는 것은 합의가 되었는데 범위에 관해서도 합의가 안 됐더랬습니다. 수소와 미래 자동차가 안 돼서 제가 좀 중간에 거들어서 미래 운송 수단을 옆에 구체적인 기술은 정부가 좀 고르도록 해서 극적으로 타결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본회의 해부 여부가 문제되어 있는 양국관리법이나 또 의료관계 법률들도 좀 잘 해결이 돼서 합의로 처리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열심히 더 머리를 좀 맞대봤으면 좋겠고 저는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로서 성공한다는 그 말을 참 새겨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숫자가 작으니까 자체와 관용을 베풀 힘이 없는데 민주당에서 좀 더 저희들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정책 효과가 저희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데 귀를 기울이고 좀 더 수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저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또 수기 민주주의 협치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장님 순방 잘 다녀오시고 또 성과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원위원회의 가동이나 또는 K70법의 소위 처리는 그동안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또 여야 합의에 의한 정치개혁 그리고 민생 우선의 법안 처리를 강조해 주신 또 연장선에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전원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지금 당의 분명한 하나의 입장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 의장 자문기구를 절차상 안은 필요하기 때문에 놓고 대신 전원위원회에서는 논의를 열어놓고 하자라고 하는 양당 의총에서의 동의를 이제 구할 수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다만 전원위원회 가동하기 전에 또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그런 복수의 여러 안을 의결하기 전에 너무 좀 논의가 이제 제한되는 국한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서 제대로 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지 심히 염려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K70법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우리 정책위 의장단 그리고 기재위 간사와 우리 조재수 의원들을 다 불러서 제가 내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연말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미 저희는 좀 전향적 입장을 낸 바 있는데 정부 여당이 좀 내부적 정책 혼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저희가 흔쾌히 협조를 해주자. 이것은 단순히 해당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시장 변화 등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니 또 우리 국가의 주요한 어떤 그 산업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다만 그런 정책 혼선을 빚은 정부 여당의 공적인 그 반성, 사과를 기대하겠다. 그걸 조건으로 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연히 해줄 걸로 믿고 있고요. 또한 나아가서는 우리 민주당이 제기한 그 한국판 IRA법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열어놓고 판단하자.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같이 법안 팩트로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수소와 미래자동차 부분이 또 포함됐습니다만은 그걸 포함해서 향후에 좀 법안 심사에 정부 여당이 좀 적극적으로 이런 새로운 산업의 흐름에 걸맞는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그때 당시에 주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4월 말에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을 만날 때 성과를 내고 오셔야 됩니다. 야당은 이런 그 조대통령의 제안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이런 흔쾌히 협조하면 정부도 그에 걸맞는 성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규제 문제 관련해서 유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최대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최대한 유예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목표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대통령과 정부에게 저희가 일단 최대한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희가 재량권을 드린 만큼 이번에 반드시 그 부분은 관철해 와야 국회에서 우리가 이 칩스법을 흔쾌히 처리하는데 의미가 더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안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정부와 여당도 결국은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국정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민심 이기는 정치는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민심이 천심이라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현재 정부 여당이 이번에 이 소위 강제봉원 제3자 변제안의 제시나 또 이걸 통해서의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국민들의 여러 우려와 불만 또는 분노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반일 감정을 정치로 이용한다라고 치고 있어는 안 된다. 국민의 지금 성난 그런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경청하는 자세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좀 해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 수용되지는 않았고 또 아직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등을 불러서 국가안보실에게 이런 것을 좀 따져 물어야 되는데 여전히 운영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 민심을 오독하지 말고 제대로 경청해서 저는 대통령의 사과나 특히 그 책임있는 3인의 이런 문책이나 사태가 없으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걱정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심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될 게 50억 대장동 클럽과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 아주 압도적 다수가 지속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일 마침 법사위가 있기 때문에 좀 여당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지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중에 수사 대상을 좀 좁혀서 낸 법들도 새로 제출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는 이제 양곡관리법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장께서 사실은 저로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저희들 시각에서 보기에는 정말 무리하시게 사실은 그날 처리를 저희는 좀 의장께서 자제시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시겠다고 공언하신 만큼 더 이상 이제 미룰 수는 없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의장님께서 첫 번째 낸 중재안, 그 이후에 또 입질 이후에 또 낸 중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새로운 어떤 중재안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23일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들 또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국민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정부 여당이 특별한 협조합니다만 아까와 같이 그러나 또 이런 절차를 거쳤고 충분한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좀 전향되지 않고 여전히 그런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께서도 좀 결심을 하실 건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